자, 이게 뭔가 여야가 바뀐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원래 여가 예산을 증액하고 야가 예산을 깡든 게 이게 원래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반적인 정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경정부는 여당이 스스로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느라고 야당이 힘을 써야 되는. 만일 여기에 동반해서 각지 깎자고 덤비면 국민들 거지되게 생겼어, 생활이. 아무튼 약자 죽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아예 없애려고 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 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인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폭과 수위를 크게 낮추자 이런 내용인데요. 기재부가 기업의 요구대로 중대재해법을 뜯어 고치려는 겁니다. 근데 왜 기재부가 그러니까. 쥐가 뭐라고 쥐가 뭔데? 고용노동부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네. 쥐들 업무도 아니면서. 그냥 같은 부서죠. 그냥 부서 동등한 부서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 뭐 이런 짓을 기재부가 하고 있지? 노동부에 돈 주나? 어? 아니 뭐 쥐들이 진짜 상급기관이라는 뭐 확실한 우리 법 안에서의 이런 뭐 제도가 있어? 협조를 구해도 무방할까 말까 한 내용인데 이거 월권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예 이 중대재해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한다. 그냥 돈만 내고 월급만 하는 돈만 걸로 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평택 그 SPC 공장 거기서 사망사고 일어났잖아요. 끔찍한 사고죠. 예. 반죽기에 사람이 빨리 걸려서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 구조 문제를 파악하라. 그 구조? 중대재해법이 잘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없앤다고 아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기계 설비를 해놨길래 거기에 사람이 빠질 수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원래 그 빠지는 게 2인 1조가 돼가지고 사람을 멈추게 해야 된대요. 근데 혼자 한 거야 또. 이 아끼느라고, 돈 아끼느라고 한 명 돌린 거예요. 늘 그전에도 이런 그랬거든. 거야. 이 재해사고가 나는 것들이 기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재도 있고요. 이거는 거의 인재입니다. 무리한 노동시간 아니면 열악한 작업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또는 이게 안전장치를 통해 SPC 정도 되는 기업이면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것들은 법도 법이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따끔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 같은 것들을 법제화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런 법이 있어도 잘 적용이 안 되고 법이 약하다는 얘기고요. 그 근데 이 다음에 SPC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예요. 노동자뿐이야? 가맹점들 이런 쪽에서 그렇죠. 최악의 네. 거래처로 꼽히는 정말 데인데 최악이죠.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뭐 던킨 던킨. 도너츠 뭐 이런 데가 있죠. 베스킨 라빈스 다 어. SPC죠. 네. 정말 여기- 건강에 안 좋은 빵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홍보 담당자들도 자주 바뀝니다. 그 채용 담당 이런 사이트들 보면 예전에 보면 계속 홍보 담당 바뀌어요. 왜 잘리거든 계속. 그리고 홍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법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정부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왜 기재부가 나서고 있냐는 거지. 아니, 그리고 법을 왜 부처가 이렇게 꼼수로 또 하려고 그래? 법은 법으로 해야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가 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실,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 이 세 개 기관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오히려 엉망진창을 만들어가면서 나라를 쪽쪽쪽 털어먹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 놓고 사고 생기면 애도한다. 구조 문제를 파악하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진짜. 아, 진짜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 기계는 계속 돌렸대요? 네,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죽은 노동자만 불쌍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합의금 던져주고 결국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야. 근데 애초에 이런 사고 났을 때는 인사사고 나면 100억 그리고 저기 100억부터 무조건 그리고 사장은 구속 그러면 1000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고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2인 1조 무조건 근무 못하게 하면 그거 2인 1조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은 사전 구속 이러면 2인 1조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한 명이 구조할 수 있다고. 그럼 그런 위험이 있는 기계들한테 전부 다 안전장치 의무화 이런 것만 해도 돈만 들여도 살린다는 거거든.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안 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금 주고 퉁쳐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기업들은. 근데 이거를 법제화해 주는 거죠. 정부도 거기에 짝짝꿍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애도한다 이러고 앉아 있지만 법은 또 꼼수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애도한다면서 가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건 가보지도 않는다고. 이게 지하방 침수됐을 때는 여론 안 좋으니까 가보기라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언론에서 막 키워주고 이렇게 깠으면 윤석열이 슬그머니 얼굴 들이밀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진짜 낯짝도 두꺼운 게 윤석열은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예견된 얘기했어. 사고이기도 했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SPC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본보기로라도 철저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개정 논의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돼야 됩니다. 물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너무 고맙죠. 하지만 안 하니까 법을 만든 거 아니야,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리고 막 소송해가지고 가면은 또 거대 그 로펌 고용해가지고 하면 또 이기거든요. 원래 피해자하고 합의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도록 돼 있는 이런 법률 자체가 문제예요. 진짜. 이런 사고를 냈을 때는 사회적인 책임, 기업적인 책임을 전제로 해갖고 무조건 보상금은 100억 그리고 그 당시 책임자 사장은 구속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런 짓거리가 안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노동자를 보호해야죠.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를? 국민인데? 어떻게 기업만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래. 조만간 김문수가 또 나올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산당 같은 인민재판 같은 법이라고. 그런 얘기 이미 벌써 했죠. 이미 했어? 그런 비슷한 얘기 아이씨. 했어요. 그런 짓거리를 하라고 김문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약자 복지한다고 말만 때리고 나서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예산을 제로를 만들었다고 하죠. 네, 정부가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 2곳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선정해서 어린이 재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했었는데요. 덕분에 해마다 2만 6천 명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경이 이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빵원이래, 빵원. 근데 이거 하는데 수백억 드는 게 아니에요. 17억 듭니다. 17억. 네? 지가 사는 가구값밖에 안 돼요. 인테리어만 안 했어도. 그 가구만 새로 안 샀어도 이사 자체를 안 해야 됐겠지만 그 가구값만 지가 아껴서 여기다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이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2만 5천 명? 네. 2만 5천 명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정말 사회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재활 비용을 내고 사립병원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는 오히려 더 살려주고,
그 진짜로 있는 사람들 거를 떼다가 이쪽에다 옮겨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뜯어가지고 가구를 사는 놈들인 거예요, 지금. 이거 지원 줄면은 인력 당연히 줄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길게는 4년 가까이 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경 내려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엉망진창. 예. 결국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만 1년 동안은 이러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국가가 다 이제 버려놓은 거를 개인이 다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25,000의 어린이를 두고 있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은 정말 피눈물이 날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우리 아이 어릴 때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 그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거를 신청해 보라 그래갖고 신청을 했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2달을 기다려도 신청한 게 안 나오게 가서 물어봤더니 1년 예산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안 썼다고 명박이가 4대강 사업하는 데 쓴다고 땡겨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상황에 예산이 앞으로 배정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남아있는 예산들, 몇 달 안 남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 예산들을 얘네들이 전부 다 쓸어 담아가지고 싹쓸이 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얘들은 그렇게까지 돈에 철저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은 7억 5천만 원이었고 22년에는 15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참. 병원이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시는 가족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시설들도 없고 비용이 많이 맥히니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예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이 25,000 가정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사 온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